겉으론 얌전하고 조용하고 단아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독 신경 쓰인 적 없으셨나요? 나이가 지긋한데도 이상하게 눈이 가고 말투는 점잖은데 뭔가 그 안에 끓는 게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겁니다. 열망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숨긴다고 감춰지지 않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아직도 강한 열망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연애 심리 상담사 윤세민 원장입니다.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촉. 이젠 감이 아니라 근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는 그들 중 하나가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이 이제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겠다는 서약입니다. 이제 본능이 가장 먼저 새어 나오는 곳을 볼 시간입니다. 눈빛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빛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짜 의욕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대놓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조용히 말하고 시선을 피하고 눈웃음을 머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는 뭔가 묘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자꾸 흘러나오는 에너지.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열망이 있는 사람은 그 눈에 살아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68세 정순애님은 항상 단정하게 말을 정리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 누군가의 손을 잡았던 기억을 꺼낼 때 그분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눈동자 안에는 설렘과 아쉬움, 그리움과 열망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그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감정이 자연스럽게 얼굴을 뚫고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눈빛은 굳이 대상을 향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혼자 앉아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 안에 뭔가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건 상대방도 압니다. 사람은 설명보다 느낌을 먼저 믿는 동물이니까요. 70세 유복희님은 늘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셨지만 말하는 도중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기억 속 욕망이 다시 떠올랐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분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왜 자꾸 그 장면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 속에서 한참 동안 감정이 눌려있다가 문득 살아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지우지 못합니다. 특히 눈은 그 본능이 가장 먼저 도망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만이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눈빛 하나에 스치는 열망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걸 간파한 사람만이 상대의 감정 속으로 조용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눈빛은 말보다 빠르고 몸보다 더 솔직합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시선을 피하고 괜히 눈을 내리깔고 혹은 오래 바라보며 말이 느려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의 감정이 이미 당신을 향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열망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감출 수 없어도 몸은 더 솔직합니다. 감정이 먼저 흐르는 곳, 바로 몸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말은 참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같이 걷다 팔이 닿는 순간, 손을 스쳤을 때 묘한 떨림, 등을 살짝 감싼 손길에 짧게 멈춰버리는 반응. 그 순간 숨겨둔 감정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런 반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감각이 깨어있는 몸에서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67세 이정옥님은 항상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난 그런 쪽으론 마음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상담 중 우연히 손을 맞잡은 순간 그분은 순간적으로 움찔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상하게
이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건 그분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몸이 감정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손끝으로도 감정을 느낍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전하고 또 받는 가장 원초적인 교감 방식입니다. 열망은 몸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억눌렀던 그 열망은 아주 사소한 자극 하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괜찮아요라고 해도 숨결이 바뀌고 호흡이 달라지고 어깨가 굽고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런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71세 김연아님은 혼자 오래 있다 보니 이제는 아무 감정도 안 생긴다고 하셨지만 상담 중 그럼 누군가가 팔짱을 껴주는 건 어때요? 라고 여쭤봤을 때 한참을 말없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러면 좀 따뜻해지죠. 그 따뜻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이 몸을 통해 다시 반응한 순간이었습니다. 열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몸이 살아있고 감각이 깨어있다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생겨나는 에너지입니다. 그걸 억누르기만 하면 몸은 점점 굳고 감정은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손길에 가볍게 반응하고 스침 하나에 숨이 멎고 눈이 아닌 피부로 반응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몸은 당신이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감정으로 연결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열망이 강한 사람들은 몸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감각입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지나 이제는 열망을 다루는 사람들의 차례입니다. 그들은 취향으로 열망을 말합니다. 취향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깊이를 열망을 정제해 표현하는 사람들. 열망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열망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감정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제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보통 취향을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취향이라는 건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건 곧 자신의 감정과 열망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70세 김선정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불 꺼진 방, 잔잔한 음악, 약간의 술 기운, 그런 게 있어야 마음이 열려요. 그건 단순히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열망은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게 아니다. 라는 통제된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열망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어딘가에 가둬두거나 과하게 쏟아내거나 아예 외면합니다. 하지만 취향이 있는 사람은 열망을 은근하게 품습니다. 66세 박미정님은 상담 중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저는 향기에서 사람이 끌려요. 어떤 향은 괜히 마음이 열리고 어떤 향은 불편해요.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향기, 온도, 조명, 음악, 말투, 말의 속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열망을 감각적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극보다 분위기를, 속도보다 감정을, 행동보다 교감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열망을 성급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겹씩 꺼내며 즐깁니다. 열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취향은 야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감정을 얼마나 잘 알고 어떻게 품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이 어떤 온도로 느껴지길 원하는지, 말을 나눌 때 그 말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야 편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건 당신 안의 감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각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열망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취향의 힘입니다. 감정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삶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열망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다릅니다. 감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조차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열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열망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삶의 에너지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고 어딘가에 향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을 능동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72세 윤경심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걷습니다. 걷고 돌아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조용히 음악을 틀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책을 필사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부지런하세요? 라는 제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움직이면 내 안에 뭐가 살아있구나 느껴져요. 그건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감정이 흐르는 삶을 유지하는 태도였고 그 안엔 분명히 열망의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열망이 말려 죽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가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자극도 없고 긴장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반대로 열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나답게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감각을 유지합니다. 69세 신영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매일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놓치면 마음도 따라 무너져요. 그분은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젊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나이에 나다운 나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그분의 감정과 열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열망이란 건 결국 자기 안에 살아있는 나를 지키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몸을 움직이고 공간을 바꾸고 기분을 정돈하는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열망이 강한 사람들은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열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된 이후 감정이 자꾸 말라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감정이 머물 곳입니다. 그게 그림이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혹은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든 감정이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사람만이 열망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열망은 곧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붙들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무언가에 끌리고 가슴이 잠시 두근거렸고 혼자인데도 괜히 웃음이 났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 사는 삶에는 절대 늙지 않는 열망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살아있다고 해도 흘릴 줄 모르면 결국 뒤틀립니다. 열망을 건강하게 지키는 마지막 조건은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감정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열망이 왜곡되지 않는 이유. 열망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쏟아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감정을 계속 눌러두는 삶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고 그저 괜찮다며 지나쳐버리는 감정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몸의 병으로, 관계의 오해로 혹은 왜곡된 열망으로 터지게 됩니다. 69세 이혜수님은 상담 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도 외롭고 누가 좀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싶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 나이 들어서 창피하다고 생각할까봐. 그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감정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정이 건강하게 흘러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72세 정윤자님은 매주 글쓰기를 하십니다. 거기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생각, 이젠 말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던 감정,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돼요. 그리고요 누군가가 그 글을 읽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감정을 흘리는 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눈물로든 노래로든 그게 흘러가야 열망도 건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열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열망은 그저 살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어디에 쌓아두느냐, 무엇으로 풀어내느냐입니다. 억누르면 뒤틀리고 무시하면 병이 됩니다. 하지만 흘리면 감정은 정리되고 열망은 순해집니다. 열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 라고 말할 줄 알고 이런 순간이 좋았어 라고 고백할 줄 압니다. 그런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정을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감정을 고백하고 자연스럽게 나누고 흘려보낼 줄 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열망을 비난 없이, 왜곡 없이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괜히 끌리는 기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열망은 감춰도 흐릅니다. 그리고 감정이 살아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티가 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그중 3가지 이상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흐르고 열망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숨기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있는 진짜 나의 언어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을 더 솔직하게 마주할 자격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좋은 소식 가장 먼저 무료로 받아보세요. 지혜 가득한 노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